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속이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황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근황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도로 따져본다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근황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황은 문재인 퇴임했대 이거 말고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을 옥죄는 그런 식의 법들이 대한민국에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것이고 뭐만 해도 구속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구속이 됐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근황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근황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구속이 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19일 저녁에 이재용 부회장은 복통을 호소해서 서울구치소에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설사라고 배가 아프고 복통이 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만 맹장이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갖다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받았던 것인데, 저 지금 과정을 놓고 진보 좌파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받은 것인데 이게 지금 뭐가 깔 게 있냐? 당연히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성심병원 의료진들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 서울병원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의 지금 병원이라고 하는 게 맹장염 수술도 못 해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보내냐 이거죠. 정말 사실일까요?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다른 재소자들이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식의 특혜가 주어져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혜택이 주어졌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료진들이 외부 병원에서 복통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라 라고 권했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참았다가 지금 저런 식으로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저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인 것이에요. 그냥 지독하게, 그냥 악랄하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지금 올바른 것인지 그거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고 대기업, 재벌 총수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그냥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혜로 보일까봐 외부 진료를 받으라고 의료진들이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참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입원한 사람, 어떻게 이 사람에게 특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사회를 정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를 유지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종교적인 광신적 믿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대기업은 악마라는 것이, 무조건 재벌 총수는 악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스스로를 진보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할 시간에 누구부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의 지금 저 모습부터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는 어떻게 구속이 됐습니까? 한신건영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는 1심 재판 결과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민에 대해 가지고 방어할 때 썼던 논리,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야, 조민은 지금 1심 재판 결과밖에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3심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오고 난 뒤에 저 사람에 대한 학위 위조에 대해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한명숙 전 총리와는 통하지도 않아요. 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 재판 결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13명 가운데 8명이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을 했고, 5명 같은 경우도 일부 무죄, 바꿔 얘기한다면 일부 유죄라고 하는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은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일부 무죄다라고 얘기했던 5명의 대법관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3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9억 원이 됐건 3억 원이 됐건 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13명 전부 다가 뭐라고 동의한 거예요? 한명수 전 총리가 정치 자금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한 겁니다. 1심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명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 총리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정치자금법 저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받은 거 우리가 인정한다, 깨끗하게 인정한다, 이래야지 대화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자, 2020년도 5월 달이죠. 법무부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튀어납니까? 한명수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모의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진정이 접수가 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법리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그거 중시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시하는 게 뭡니까? 범죄자들의 말. 범죄자들의 말이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2020년 5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창 검언주착에다 뭐돼서 난리가 났던 시기 그때 아닙니까? 그때 지금 저렇게 똑같이 저런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등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문정입니다. 이문정이. 이문정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저는 정말로 한명수 사건만큼 저런 식으로 다시 끄집어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양심이 없고, 아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가 양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한명수 사건만큼은 저런 식으로 다시 부활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범죄자의 말을 검찰총장의 말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조차도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저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문정을 앞세워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했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존재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친다라 해서 거기에 굴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놨습니까? 무슨 놈의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거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자, 저런 식으로 대검에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재인 정부 그거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대검의 역할을 내가 중시해가지고 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아예 그냥 검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 특징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때도 그랬던 것이고 박범계 장관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바로 대법원에 박범계 장관이 등판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똑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헌정사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수사지휘권이 5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이 언제 발동이 됐을까요?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발동이 됐죠.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역할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위에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법치, 정말로 잘못된 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수사지휘권이, 함부로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법치 국가에서는. 근데 그 5번 가운데 4번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동이 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정권은 정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치가 없는 것이에요. 정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가지고 법치를 기꺼이 무시해도 좋다라는 게 그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니까 5번 가운데 4번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쌩 난리를 쳐가지고 한명수 사건은 다시 무슨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의 검찰 쉽게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죠.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까지 열려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대 2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친정권에 있는 두 사람은 기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권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친정권 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한명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당시에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리 친정권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거를 갖다가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못 내고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기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참다가 이게 혹시라도 특권이라고 보일까봐 참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입원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특권이 라고 비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대법원에 먼저 비판을 했어야 되는 건, 이런 식의 지금 집권 여당과 이런 식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비판을 못 하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보 좌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종교적 광신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정말 기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기업의 총수들,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표합니다.
힘든 시기가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금 힘들고 가장 지금 치욕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